자, 가보자. 여기는 건드리지 마세요. 봅시다. 여기 건드리지 마세요. 자. 사인. 정재희 어디 갔다 왔어? 사인. 아니 아니 저번에 그 시험 동안 끊어요. 아니 시험 아니 그러니까 고3 동안은 끊어요. 끊어요. 나 너무 깜짝 놀라네. 지금 사인을. 자, 채운 게 밑에 있을 텐데. 지금 할 건데. 조금만 있어. 얼마 안 할 거야. 자, 15분 됐습니다. 쉬는 시간 끝났어요. 지금 드렸던 그 프린트 하나만 좀 꺼내보겠습니다. 요 말만 오늘 간단하게 할게요. 일어나세요. 자, 오늘은 첫 시간이고 하니까 쌤도 첫 시간에 오래 잡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 앞으로 한 15분 정도만 떠들다가 끝내겠습니다. 괜찮죠? 이 정도면? 15분 괜찮죠? 자, 일단은 얘들아, 한 권 모의고사는 한 권 모의고사는 여기 와서 푸는 게 가장 중요한 미션이야. 그럼 지금 우리가 시간 맞춰서 70분을 잘 운영했기 때문에 가장 큰 거 잘 끝내신 겁니다. 그런데 나는 봤을 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이 좀 있어. 들어봐봐. 지금 우리가 가져온 모의고사는요. 교육청이나 평가원이라는 공인된 기관의 모의고사가 아니고 사설 모의고사를 편집한 겁니다. 한 권 보고는. 그러다 보니까 사설 모의고사는 실전보다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요. 불필요한 난이도 향상을 좀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일단은 뭐냐면 1번이 듣기 부분.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듣기가 요 정도 나오고 답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뒤에 더 붙인다거나 아니 평상시에는 그냥 한 번, 두 번 하면 답이 나오는 건데 과하게 꼰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전보다 듣기가 많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변별력을 억지로 만든 요소를 설명해 주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는 오늘 아마 도표 풀면서 느꼈을 텐데 그래프가 원래 보던 그래프랑 약간 다른 형식의 그래프였죠.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가독성을 어렵게 만들려고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뭐라 부르냐면 기초 유형이라고 부르는데 기초 유형을 듣기를 풀면서 같이 풀어야 되는 유형들을 기초 유형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몇 번이겠습니까? 제일 처음은? 25번부터 28번까지 그런 유형들 혹은 뭐 18번, 19번들 이번에 18번도 풀면서 느꼈겠지만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데 과다하게 길었었어. 평균치보다 길게 나왔었어. 이제 이런 문제들에서 좀 난이도 변별력을 주려고 하는데요. 일단 나는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게 꽈다고 하더라도 맞출 문제는 맞춰주는 게 고3들이 가져야 할 태도거든요. 그러니 2회차도 아마 그 유형들이 조금 까다로울 겁니다. 그러니 오늘 그 기초 유형에서 틀렸다면 해설지 절대 보지 마세요. 쌤이 파일을 보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다시 직독직해만 다시 해보는 겁니다. 뭐만 다시 하라고요? 직독직해만 다시 하세요. 그러면서 특히나 25번의 도표가 틀렸다면 도표의 해석이 안 됐거나 밑에 문장에 직독직해가 오류가 있었겠죠? 안 잡히면 쌤한테 문장 단위로 질문해 주세요. 모르겠어요. 안 받을 거야? 쌤 이 문장 저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어디를 잘못 해석한 겁니까? 라고 물어봐 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기초 유형들을 어렵게 만든 거 빼고 주제 문제는 좀 평이하게 나왔었고요. 주제 문제. 그리고 빈칸 문제도 절반은 쉽고 절반은 어려웠던 것 같아. 좀 변별력. 그리고 순서 삽입 문제가 막 어려워까지 하기는 어려워. 하지만 약간 헷갈리게 출제를 했다. 이렇게 좀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작년도에 봤던 수능은 1등급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였죠? 7% 정도 나왔어. 자, 그러면 올해 수능을 보게 될 고3들은 교육과정이 바뀌는 마지막 세대야. 큰 변화가 없을 거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올해 봤던 수능이나 작년에 봤던 수능이나 거의 흡사하게 나올 거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요 모의고사보다 약간 어려운 수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받은 점수를 보시고 아 내가 요거보다 약간 어려웠을 땐 조금 힘들겠다. 그 어느 문제를 더 잡아야 되겠다. 이런 피드백만 스스로 좀 해놓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케이. 자, 오늘은 딱 한 번 잡고 말 거기 때문에 들었던 친구들은 한 번만 더 복기해 주시고요. 새로 듣는 친구들, 특히 동대 넘어온 친구들, 새로 듣는 내용일 테니까 지금 잘 한 번만 들어줘요. 딱 한 번만 잡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건요. 딱 하나입니다. 70분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위에 영어 모의고사의 구석, 이거는 우리 다 아니까 스킵하고요. 효율적인 운영 순서로 바로 내려갑니다. 그냥 멍하니 듣고만 있으면 너무 지루하니까요. 형광펜 들어주세요. 가장 좋아하는 색깔 꺼내주세요. 형광펜 준비. 내 말 안 빠르지 지금? 괜찮지? 오늘 해제하는 거 아니니까 이 정도 속도로 가볼게요. 괜찮죠? 아늑하죠?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0분에서 20분까지 뭐 집중해야 됩니까? 듣기 집중해야 됩니다. 대답해 주세요. 뭐 집중해요? 듣기 집중해요. 듣기 풀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 순서가 있습니다. 뭐부터 푸는 거죠? 25번부터 28번을 먼저 푸세요. 자, 근데 여기서도 또 팁을 줄게. 도표를 유난히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애들이 있어. 손 들어봐. 자기가 알잖아. 빨리 못 읽는 친구들 있어. 나도 학생 때 그랬거든. 이럴 경우에는요. 처음에 25번을 읽으면 시간 할애가 되게 많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 친구들은요. 25번은 마지막에 하고 26, 7, 8을 보고 25번으로 오는 게 좋아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팁인데 언어는요. 그때 컨디션에 따라 굉장히 많이 좌우가 돼. 내가 처음 지문 읽는 게 잘 읽히기 시작하면 평탄하게 갈 거고 처음에 약간 버벅거리는 느낌이 들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러니 굳이 25번 먼저 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같이 풀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여유가 된다. 그럼 몇 번까지는 풀자? 18, 19까지 풀자. 근데 여기서 내가 조언 하나만 더 할게. 28번까지 풀었을 때 29번은 무슨 문제지? 어법이지. 여러분들 어법은 해석이 필요합니까? 구문만 보면 됩니까? 구문만 보면 돼요. 그래서 나는 내신을 꾸준하게 해오는 친구들이라면 여기 넘어가기 전에 29번까지 듣기 풀면서 때려주면 아주 좋을 거야. 반대로 정시로 아예 전향한 친구들은 29번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냥 찍고 넘어가요. 딴 거 맞춥시다. 달라요, 라인업이. 자,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이 여기서 조금 더 팁을 줄게요. 25번 도표 문제 풀 때 말입니다. 형광펜 계속 치세요. 중요해 보이는 단어들은. 도표에 뭘 먼저 읽는 게 중요합니까? 제목 읽읍시다. 이게 첫 번째 해야 되는 거야. 이번 주에 기초 유형 들었던 친구들 다 설명했던 거야. 복습해. 세림이 기억나지 말했던 거. 자, X축과 Y축 보세요. 각각에 뭐뭐 적혀 있나. 그리고 항목을 보세요. 그래프가 각각 뭘 나타낸지 보세요. 다시 25번 도표 풀 땐 1번 뭐 보세요? 제목 보세요. 2번 뭐 보세요? X축, Y축 보세요. 3번 뭐까지 보세요? 항목까지 보세요. 걔를 먼저 읽고 선지를 보는 거고요. 25번 문제는 몇 번 선지부터 보십니까? 5번 선지부터 거꾸로 보세요. 괜찮습니까? 또 가볼게요. 26번에 내용일치라는 유형이 있잖아. 내용일치 유형은 뭘 먼저 읽어야 돼? 선지를 먼저 읽어야 돼. 계속 밑줄 치면서 들어. 선지 먼저 읽고 지문의 문장을 확인하는데 다만 선지는 몇 번부터 역으로 보자. 5번부터 역으로 보자. 운이 좋으면 5번이나 4번 중에 답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러면 금방 풀어내겠죠. 됩니까? 자, 27번과 28번은 안내문이라고 하거나 혹은 실용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실용문은요. 거꾸로 읽어가는 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 얘는 몇 번부터 봅시다. 1번 선지부터 보는 게 좋습니다. 괄호 열고 써야 되겠네요. 몇 번 선지부터 봅시다. 1번 선지부터 봅시다. 지금 25번도 역순으로 가는 거죠? 25번도 5번부터 거꾸로 역순. 오케이. 자, 이제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 말할게. 25번부터 28번에 다 풀 건데 총 소요 시간이 있어. 그 소요 시간이 뭐냐면 최대 듣기 형광펜 몇 번 전까지는 5번 시작 전까지는 풀어내야 좋은 방법이야. 5번이야. 자,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자, 이제부터 문제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멘트 나올 때 우리가 25번이나 6번을 풀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1번 나오기 전에 한 문제를 풀어줘야 되고요. 1번 찍고 나서 또 한 문제 풀어야 되고요. 2번 찍고 풀고 3번 찍고 풀고 4번 찍고 풀고 5번 찍고 풀고. 그럼 인터벌을 몇 번밖에 안 주냐? 6번밖에 인터벌이 없어. 그 6번의 인터벌 안에 저 4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스타트를 잘 끊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 수업 듣는 친구들 보면 듣기랑 기초 유형 각각 선택한 친구들 있어. 손 들어봐 지금. 듣기 기초유형. 동대는 선생님이 유형별 수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듣기도 오픈되어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면 얘기해요. 이 듣기랑 기초유형 수강생들은 2월 넘어가며 듣기랑 기초유형을 같이 풀리는 연습을 그래서 들어갈 겁니다. 같이 실전처럼 해보는 거고요. 설명드렸고. 자, 왜 내가 5번까지다 라고 얘기를 했냐면 보통 듣기 6번은 무슨 문제 나온다? 계산 문제 나온다. 그럼 멈추고 뭐 하고 있어야지? 독해랑 병행하는 게 아니라 노트 테이킹 할 도록 준비만 하시면 되죠. 그게 보통 3점짜리로 나오는 경우가 꽤 있으니까 맞춰주는 게 필요할 겁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 요거 잠깐만 볼게요. 자, 내가 듣기 부분 오늘 한 번만 딱 말할게. 필요한 친구들이 있을 거라. 듣기 문제에서 10번 문제는 뭐로 출제돼, 얘들아? 도표래. 채은이만 대답하네. 뭐로 출제된대? 도표로 출제된대. 이때 도표 문제의 답을 찍고 나면 우리는 독해랑 병행하는 게 아니라 몇 번으로 내려가요? 11번 문제 내려가서 뭘 먼저 봐야 돼요? 선지를 먼저 봐야 돼요. 자, 오늘 거수해봐라. 쌤, 저 오늘 듣기 2개 이상 틀렸습니다. 손 들어볼게요. 있지? 봐봐. 지금 거의 절반 정도가 되거든요. 이분들한테 위해서 계속 하는 말이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듣기 11번은 선지를 먼저 읽고 키워드를 골라놓자. 이 패턴을 반복해서 듣자. 그럼 16, 17번은 몇 번 나오지만 2번 나오지만 우리의 시간 세이브 포인트야. 몇 번 만에 답 찾자. 한 번 만에 답 찾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흐름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게 초반부에 20분대입니다. 자, 그러면 듣기까지 다 풀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어딜 풀어야 됩니까?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43, 44, 45를 먼저 푸세요. 그리고 41, 42를 해결하세요. 자, 이때도 시간이 중요합니다. 얘네들 다 푸는데 소요 시간 몇 분이어야 돼? 7분 안쪽이어야 돼. 자, 원래 얘들아 수능에서는 41, 42가 되게 어렵게 나왔었어. 그런데 2, 3년 전부터 그쪽의 난이도가 쉬워지고 있어. 그러니까 길어서 걱정인 거지 어렵지는 않아. 그러니까 풀어버리자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시간은 43번부터 45번은 몇 분 이내에 해결해야 됩니까? 3분 이내. 그런데 쉽지 않아요. 3분 안에 풀어내는 게. 특히나 직역하는 속도가 좀 느린 친구들의 경우에는요. 이 3분을 잘 못 잡거든요. 그러니 본인이 시간이 오늘 좀 모자랐다라고 생각 든다면요. 요런 포인트들을 한 번 더 연습하는 걸 조언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거 가봅니다. 41, 42번 중에 어렵다면 몇 번은 버려도 된다? 42번은 버려도 괜찮다. 찍어도 괜찮다 이 말이야. 단 얘네는 몇 분은 넘기면 안 돼요? 4분 이상 쓰시면은 안 됩니다. 구간별로 시간 알려주고 있어요. 43 장문은 몇 분 안에? 대답. 3분. 41, 42번은 몇 분 안에? 그래서 그 마지막 페이지는 몇 분을 넘기면 안 돼? 7분을 넘기면 안 돼. 자,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시작하고 나서 몇 분 지났냐면 27분 정도가 경과했어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고비가 나옵니다. 그게 시작하고 나서 30분이 경과했을 때예요. 자, 이 30분이 경과한 시점은 지금 말한 것처럼 듣기, 그리고 기초유형, 그리고 장문, 가능하다면 18, 19, 20번까지가 풀려있는 시점일 거거든. 근데 그 시작하고 나서 30분이 됐을 시점에 아직도 18번을 잡고 있거나 19번을 잡고 있거나 혹은 심지어는 이 장문을 계속 잡고 있거나 라고 한다면 뒷부분을 거의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기다 메모 하나만 해봐. 여기 마지막 줄에 여백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번 방학 때 딱 한 번 설명하고 말 거라. 내가 오늘 힘을 좀 실을게. 여기다 적어. 시작 후 30분까지 적었어요? 독해 20번은 완성. 20번을 완성해야 된다는 거 말을 바꾸자. 듣기 다 풀었을 것이고 25, 6, 7, 8 다 풀었고 빠른 애들은 29번까지 건드렸을 것이고 18번, 19번 풀었을 것이고 41번부터 45번 풀었을 것이고 그리고 몇 번까지? 20번까지 푼 상태여야 된다. 이 말인 거야. 알겠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27분이 지났어. 즉 30분 정도가 경과하고 시간이 더 가고 있어. 이때 풀어야 되는 유형들 번호 봐봐. 따라 읽어보자. 몇 번? 다시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공통점은? 대의파. 못 찾기? 주제 찾기. 그럼 주제 찾기라고 하는 건 무슨 문장이 제일 중요하죠?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해요. 자, 이것도 팁이야. 쌤, 요 구간을 묶어서 위에다 좀 써줘요. 밑에 달려있는 말들은 집 가서 한 번만 꼭 읽어봐. 오늘 처음 받은 친구들은 특히 한 번만 더 읽어줘요. 동그라미 치고 위로 빼요. 초반부에 가장 집중이라고 써주세요. 초반부에 가장 집중이에요. 그 수험생들이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나 봐봐. 지문이 시작이 돼. 근데 시작이 될 때는 집중력이 여기서 출발해. 그런데 중간에 읽을수록 그래도 좀 잡으려고 하나 봐. 집중력이 이렇게 우상향을 그려. 이거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가장 집중력이 높을 구간은 어디여야 돼? 지문의 초반부여야 돼. 첫 문장에 가장 집중력이 높으면요, 이제 나올 내용이 뻔해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집중력이 낮아지더라도 무슨 말일지가 완벽하게 이해돼야 돼요. 이 패턴이 맞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또 한마디를 더 붙이면, 얘들아, 사실 영어는 굉장히 힘든 과목 중에 하나야. 별로 입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도 않는데 안 할 수도 없어. 특히나 정시를 하는 친구들이면 그래도 절대평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부담이 덜하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맞아주면 괜찮잖아. 근데 수시로 지원해서 최저를 잡아야 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영어에서 1이 안 나오면 다른 걸로 맞추기가 어려워서 영어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러면 영어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간접연계라는 시스템 때문에 그래. 간접연계가 뭘 의미해요? 한 번 나온 거 두 번 다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게 간접연계의 룰이야. 그럼 내가 이 질문을 아무리 열심히 분석해도 또다시 나올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능을 봐야 되는 고3으로서 어느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가 아주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수업 때 뭐 잡냐? 무슨 색깔로 형광펜을 치지? 핑크색으로 형광펜 단서를 치지. 에릭쌤 수업 때 뭐 하시냐? 좋았어! 하시면서 뭐 잡아? 단서 잡으실 거야. however 논리 잡아주실 거고, for example 나오면 잡아주실 거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문을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내용적으로 접근하는 순간 우리는 수능에서 좋은 점수가 안 나옵니다. 점점 힘들어져요. 한 번 더. 내용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무슨 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구조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제 문제를 풀 때도 무슨 문장을 가장 강하게 읽고, 첫 문장을 가장 강하게 읽고, 그 이후부터는 나오는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들을 보면서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면서 읽어줘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우리 문제 쭈루루루 풀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올게요. 여기 나오는 42분부터가 위에다 씁니다. 고난도 구간 스타트입니다. 고난도 구간 스타트예요. 시작하고 나서 몇 분 됐을 때 40분이 넘어갈 땐 최소한 어디를 진입해야 돼? 30번대를 진입하셔야 돼요. 자, 이게 또 시간 안배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40번, 30번대를 풀 때도요, 나는 여길 좀 먼저 풀면 좋을 것 같아. 35번부터 40번 구간을 먼저 푸는 게 학생들이 속도가 좀 빠릅니다. 뭐보다는? 빈칸 추론 푸는 것보다는. 그리고 특히나 얘들아, 요즘 수능에서는요, 빈칸, 순서, 삽입 이렇게 세 가지 있을 때 뭘 가장 변별력 높게 낼까요? 빈칸의 변별력이 가장 높아요. 작년에 봤던 수능에서도요, 오답률 1위부터 10위까지 따져보자 라고 했을 때 모두 빈칸 추론 문제가 랭킹으로 올라가고요, 순서 삽입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 올해 수험생들은요, 순서 삽입을 먼저 풀어서 반드시 맞추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 먼저 풀 거고요. 이 안에서도 제거, 요약, 쉬운 거 먼저 풀고, 그리고 나서 36번부터 39번을 풀자. 마지막 남은 구간에서는 빈칸 풀 건데요. 시간 되는 만큼 풀고요. 안 되는 건 찍으세요. 자, 여기서 조금 하나만 더 팁을 줄게. 내가 이 부분을 아예 못 풀어. 지금 5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그때 어떻게 푸는 게 좋은 수험생일까? 올바른 수험생일까? 찍는 거지. 근데 찍을 때도 한 문제를 정확하게 풀고 나머지는 그냥 찍는 거야. 무슨 말이야? 안 좋은 수험생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 31번 조금 읽고 32번 조금 읽고 33번 조금 읽고 33번 조금 읽어.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노력하는 거 알겠어. 근데 그렇게 해서는 수능 영어 요즘에 맞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문제는 몇 문제 남았어. 풀 거, 안 풀 거를 정확하게 선별하고요. 안 풀 거는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의 우리가 팁들이 쌓여서 실전이라는 능력이 만들어지는 거고, 사실 나는 이제 가르치는 직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좀 불찰이 드냐면 학생들이 뭐가 어려운지를 내가 간과하는 경우가 생겨. 너무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 난 늘 하던 거다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한 번씩 영어 시험을 좀 보러 가거든? 수능 보러 가는 거 애들한테 민폐라 못 가고 탭스라던가 돈 내고 가서 보는 시험 있잖아요. 뭐 토플이라던가 이런 걸 간간히 봐. 한 번씩. 감을 좀 유지하려고. 근데 딱 가보면요. 나도 컨디션에 따라서 어쩔 때는 너무 문제 빨리 풀어서 다 맞은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탭스 같은 거 보면 막 100문제씩 막 풀어야 되잖아. 안 들어와 머리에. 기복이 있어. 그럼 난 너희들이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스타트를 했으니까 그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오늘이 수능이었다면 어땠을까? 재수각 손 들어봐. 쌤, 저 시대인지에 등록해야 되겠어요? 오늘이 수능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이 시간에 집에 갈 때는 그거 하나만 생각해. 오늘 내가 이걸 좀 잘 못했네? 하나만. 다음 시간엔 이 부분을 좀 공략해 보자. 그럼 아마 내 생각에 오늘 아가들이 그 얘기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아, 앞에 맞춰야 될 문제들에서 오답이 좀 많았다. 아까 25번 같은 거, 18번 같은 것들. 그럼 이 문제가 이렇게 헷갈릴 때는 이렇게 해서 내가 틀릴 수 있구나. 그 지표를 본인 스스로 좀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거 어려운 말로 고급지게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고. 알겠지? 워낙 졸업생들이 많다 보니 선배들과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등급이 잘 나오고 좋은 대학을 간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조언해 줄 거 없어? 라고 내가 매해 물어보거든요. 올해도 연대 전기전자공학과, 고대 전기전자공학과, 약대까지 3관왕한 면목고 선배 있었고, 고려대 경영학과, 연세대 경영학과 2관왕한 해성여고 선배도 있었고, 좋은 대학 너무 잘 갔어. 그 선배들한테, 후배들한테 해줄 만한 조언 없어? 물어봤을 때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게 이거야. 본인들이 주체적으로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된대. 그냥 선생님이 앞에서 시키고 애들 다 가고 그러니까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이게 부족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애들은 선생님들한테 나올 때 질문 자체도 달라. 난 이제 너희들이 그래야 될 때라고 봐. 지금 내가 나오는 등급이 몇 등급이든지 상관없이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시간에 끝나고 늘 갈 때는 내가 뭘 잘못했고 어떤 걸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자기에 대한 성찰을 우리 꼭 하기로 약속 하나만 하자. 할 수 있겠어요? 네. 그거 끄덕끄덕이라도 해봐.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나 봅니다. 할 수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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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약속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오늘은 내가 여기서 끝낼게. 3시 39분, 20분 일찍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고생 많으셨어요. 승혁이는 틀린 거 다 오답 노트에서 올려줘. 몇 개 안 되니까. 자네도 마찬가지. 오답 노트. 틴토리 보면은 한 건 보고 사진 인증이 따로 있어. 그건 꼭꼭 해놓자. 잘했어. 제이야, 저거 꺼주라. 제이 끌 줄 알지?